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ESG는 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죠, 그죠? 자, 그래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집의 이 기업의 사회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국가적 전략 또는 기업적 전략.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 ESG를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은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ESG 사업 전략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ESG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 어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그걸 추진하는 전략, 모든 기업 또는 모든 조직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 그림에서 나왔다시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증기기관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기차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뭐 운송체가 증기기관으로 바뀌면서 기계화가 되면서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인해서 모든 산업이 혁신적으로 바뀌게 되죠. 즉 밤에도 일을 수 있는, 밤에도 빛을 가지고 낮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모든 증기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이 이제 발명되기 시작할 때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3차 산업혁명은 더 놀랍게도 컴퓨터와 인터넷의 혁명이라고 부르죠. 뭐 놀랍게도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기억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컴퓨터 속에 저장이 되고 또 우리가 계산기가 필요했던 거를 다 계산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또는 누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술, 인터넷이 발명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컴퓨터와 인터넷 발명은 3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인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ESG를 사업 계획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혹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ESG 국가전략 또는 사업전략 또는 기업전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최신 기법의 ESG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이었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3D 프린팅이라든가 바이오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되는 어떤 사업 영역을 전 과정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지능화하는 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대상으로 사는 사업 목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이다, 농업이다, 뭐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센서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즉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한다 즉 생명체처럼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처럼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ESG를 꼭 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뭐 그동안에 했던 스마트 산업처럼 많은 국가적 사업이나 기업에서 스마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물론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한 것처럼 우리 ESG 국가 전략, 사업 전략, 여러분의 전략도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처럼 살아있는 조직처럼 지 스스로 ESG 전략이 구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ESG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환경입니다. 왜 환경이 지금 해야 되죠? 지구온난화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에 비가 왔다. 그린란드의 그 해발 3,200m 고지에 빙하로 덮여 있는데 이 기상 기록 이후에 최초로 유사일에 최초로 비가 내렸답니다. 즉 빙하지대에서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거지 비가 오진 않잖아요. 비가 왜 왔냐? 날씨가 더워지니까 북해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비가 온 거죠. 즉 그린란드에 비가 올 정도로 기상이변이 심각해졌다. 즉 북극의 빙하가 비를 맞으면서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즉 이 북극의 빙하가요 지금 뭐 녹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답니다. 이 속도로 녹게 되면은 2030년도에 북극 빙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면 북극 곰은 어떡하죠?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빙하가 녹는 양이 약 2,670만 톤 정도라 합니다. 즉, 1년 사이에 빙하가 녹는 양이 우리 수영장으로 치게 되면은 수영장에 물을 꽉 채우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영장이 몇 개 있죠? 100개? 1000개? 전 세계로 하면은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그런데 수영장 1억 개를 꽉 채울 물이 1년에 빙하물이 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녹느냐는 거죠. 이유는 지구온도가 대기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지구온난화가 속도가 이렇게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즉 남극지방에서는 지구온난화 속도가요 3배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제 환경 문제를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온실가스 줄이자, 탄소 배출 줄이자 이럴 때가 아니란 얘기죠. 물론 그동안 많은 녹색과 관련된 NGO, 녹색기구, 많은 봉사활동과 사회적 활동 등에서 많이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구온난화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비상조치를 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ESG입니다. 여기서 environment,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2년째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원격 수업, 원격 재택근무 뭐 이런 걸 하면서 인류 문명이 없던 이상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코로나 뭐예요? 생태계 변화, 즉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코로나 변이가 알다시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뮤까지 변이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기후변화 문제, ESG를 통해서 꼭 실천해야 되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떤 뭐 교통에너지 또는 주거의 냉난방 에너지 또 산업의 에너지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이러면서 이 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업은 어떤 이제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가면서 플랫폼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이 승자 독식에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대기업들이 플랫폼 경제를 하면서 중소기업 또 중소가게 여러 소비자들을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 실제적인 이 풀뿌리 자유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거냐? 자, 우리가 다 같이 동행해야 되는 이 지구 우주 시대에 있어서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 승자 독식보다는 다 같이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자, 이런 경영구조.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강조하는 인권의 문제, 소비자의 주권, 또는 우리가 배달하시는 택배 라이더들의 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풀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 이런 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배구조. 지배구조를 보더라도 며칠 전 국가 공공 이 기관에서 이 20조 자금을 가지고 하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낙하산을 타고 들어왔다. 이런 지배구조는 전혀 잘못된 거죠. 또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기타 많은 재벌 기업에서 봤습니다. 회장 오너 중심의 1인 지배체제.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지배구조. 자, 그럼 이사회라든가 어떤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요즘 최근 문제, 내부 고발자 문제.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사회를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한 이런 국가, 이런 사회를 조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ESG가 국가 전략으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지배구조 문제는 꼭 재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업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노조도 포함되고요. 제가 속한 학교 기관에서도 학생과 선생님, 학생과 교수 간에도 이런 지배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겠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관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것이 ESG 사업 전략의 목표가 되는데, 자, 그럼 지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ESG를 4차 산업혁명 맞게끔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자, 환경에서도 우리가 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활동하셨지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의 문제. 이 지구온난화, 기상 이변, 기후 재앙, 생태계 변화가 과연 지금과 같이 해서는 왜 지구온난화가 빨라지고 있다니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올바른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물론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입니다. 자, 온실가스가 과연 햇빛을 차단, 반사하는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와 질량의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는 국부적인 지구의 온실가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천문학적 문체로 들어가서 더 크게 광범위하게 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운동이 일부 사람들의 이런
자선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참여하면서 이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해야 되는 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돼서 이 EGS의 E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셜에서도 사회공헌도 어떤 정신적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 플랫폼이 아닌 플랫폼이 이제 어떤 문제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어떤 대도시라든가 어떤 공간 구조에서 초연결해 가지고 어떤 모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좋았지만은 이 수익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 승자 독식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자가 이 공동으로 같이 어떤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탈중앙화된 경제구조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블록체인 개념에서 탈중앙화된 ESG를 플랫폼이 아닌 프로토콜 개념으로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ESG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